요즘 주유소 앞 분위기가 예전이랑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곳인데 조금이라도 기름값이 저렴하다 싶으면 자동차들이 줄을 서 있고 말통까지 가져와 연료를 미리 비축해두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표는 실시간으로 요동치고 있고 현장의 긴장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유가가 출렁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오부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유류세나 비축유 같은 대응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죠. 이 장면만 보면 단순히 기름값이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충돌이 왜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고 한국에 수입되는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이른바 에너지의 목구멍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물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기간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통로가 전쟁으로 막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생기는 순간 실물 원유가 줄어들기도 전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먼저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갈등이 커지느냐에 집중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이전 단계에서 움직입니다. 공급이 실제로 줄어들었느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실제 공급이 줄어들기 전에 가격이 먼저 움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가는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선반영하기 때문이죠. 중동에서 긴장이 올라간다는 신호 하나만으로도 투자 자금은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생활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유소 대기줄이나 가격 상승은 그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요?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모든 물건의 원재료비와 운송비가 동시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석유를 기본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류비와 배송비 상승은 시작일 뿐 플라스틱부터 농산물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결국 유가는 단순한 에너지 값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든 비용을 결정하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가는 가격이 올라갈 땐 빠르고 내려올 땐 느리다는 겁니다. 전쟁 상황이 완화되더라도 유가는 곧장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이미 고유가 기반의 높아진 비용 구조 위에서 생활 방식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전쟁의 승패일까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일까요?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상황이 길어질 경우 어떤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가입니다. 예를 들어 충돌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유가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 유지되거나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금리, 투자, 그리고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협상이나 완화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넓혀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갈등은 반복되고 그때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이 감소했어도 원유는 여전히 에너지와 소재의 원천, 즉 강력한 변수입니다. 유가 자체가 호황과 불황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유가가 왜 변했는가와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가 향후 경제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해두면 다음에는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결국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보수하는 겁니다.
우선 지출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이 즉각 반영되는 주유비부터 이후에 점차 영향을 받는 배달비, 외식비, 고정비 등 그 외의 소비까지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내 포트폴리오가 유가 상승과 금리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본 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 등락의 패턴을 남보다 먼저 읽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격변하는 시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제해독은 앞으로도 혼란스러운 뉴스 이면에 숨겨진 부의 설계도를 날카롭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